여러분 구독 뭐야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자 2부 시간이 왔습니다. 부동산 전쟁 최후의 승자는, 자 제가 거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항상 부동산 시장에도 승자와 패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어떤 정부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하고 어떤 정부는 완화시키고 항상 반복이죠. 자, 이번 부동산과 그 다음에 이 정부의 이 규제, 과연 최후의 승자가 어디가 될까? 2부 스타트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현재 상황,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서울에 이 도심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재개발과 재건축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요, 이거 3월 달에 나왔던 기사죠. 규제 또 규제, 이번엔 시키는 대로 지으라는 서울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재건축 재개발 추진하기 전에, 추진한 지역에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다 모든 과정을 개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목은 성냥갑 아파트, 네모 반듯반듯하게 지어진 성냥갑 아파트를 막겠다, 이런 얘기지만은 실제로 이게 과연 이 정비 사업, 특히 이 재건축 재개발, 이 정비 주민들이 하는 정비 사업을 과연 시에서 이 처음부터 관여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또 지금 보면요, 이것도 3월 달에 나왔죠. 정부 재개발을 하려면 임대주택 더 내놔라. 자,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건데요. 임대주택 더 내놓으랍니다. 이게 지금 재건축과 재개발은 조금 틀린데요. 재개발에서는 우리가 아파트를 질 때, 나중에 재개발을 해서 아파트 질 때 임대주택 의무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대주택 의무 규정이 최대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15%로 지금 상한선이 되어 있는데, 물론 지역마다 틀립니다. 부산은 한 6.5%인가 7.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역마다 이렇게 틀린데, 서울이 15%인데, 지금 뭐예요? 지금 이거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라는 거예요. 의무 규정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이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 한번 보시면은, 부산이 8.5%네요. 부산이 8.5% 임대 아파트, 임대주택. 그 다음에 서울이 15%였는데, 이것들을 지금 서울시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상향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아파트 많이 지어라, 임대 물량 내놔라, 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요, 여기 재밌어요. 여기 기준이요. 기준이 지금 여기 보면은 서울시 조례 개정 이후 새로 사업시행 인가 신청 구역이 대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사업시행 인가, 이 조례가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조례 개정을 할 텐데요. 국토부에서 이제 다 끝나면은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할 텐데, 자, 이렇게 되면은 사업시행 인가를 새롭게 신청하는 구역들부터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데들, 지금 이런 구역들은 사업성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임대 아파트를 갖다가 많이 넣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거든요. 임대 아파트를.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 한 20% 이상 임대 아파트를 뭐 넣는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는데, 어쨌든 지금 15%보다는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양극화가 또 생기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 한마디로 우리가 돈 많은 동네라고 하는 이 서민 동네가 아닌 부자 동네, 돈 많은 동네들은요, 돈 많은 동네들은 아마 그래도 진행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반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서민 동네의 낡은 동네들 재개발하는 지역들은요,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완전히 떨어져요. 임대 아파트를 많이 넣다 보면은 사업성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은 재개발을 할 수 있나요?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재개발을 상당히 막는 그런 규정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 하나 또 덧붙여서 지금 뭐예요? 여기 법에도 없는 재건축에 임대 강요하는 서울시,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재밌습니다, 아주. 이게 지금 재건축은요, 임대 아파트 의무 규정이라는 게 없어요. 재건축은 현재 임대 아파트 의무 규정이 없어서
만약에 임대아파트를 지은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사예요. 용적률을 좀 높게 받아서 그 용적률의 상당 부분을 임대아파트로 짓는 겁니다. 이게 주민들의 의사에 달린 거죠. 강제상이 없는데 지금 재건축도 지금 임대아파트 지어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대1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동부이천동 왕궁아파트에 기부채납을 내라. 기부채납을 권고하면서 이게 용적률을 못 높인다는 거예요. 용적률을 못 높여주는데 임대아파트 늘려라.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한강 앞이기 때문에 높이 이 충고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적률 많이 못 올려준다. 그러니까 그냥 해라. 그냥 임대아파트 좀 많이 지어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시장이 바뀔 때까지 미루자. 지금 재건축까지도 지금 강하게 지금 규제를 하려고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어떤 얘기예요? 임대 아파트를 많이 지어라. 공공임대를 많이 지어라. 아파트 지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문제는 그걸 강제적으로 저렇게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원만하게 사업들이 진행이 되겠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결국은 이 재정을 시 예산을 최소화하면서 임대 아파트 많이 만들어내겠다 이런 얘기죠. 서민 주거에 아주 방점을 찍으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근데 이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은 사업성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제대로 될 수 있느냐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재건축도 하지 말고 재개발도 하지 마라 이런 주제로 뽑았는데요. 임대아파트를 많이 늘지 않으려면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집 짓지 마라. 뭐 재개발, 재건축, 옥죄는 정부 역효과 우려 이런 얘기 있죠. 자, 여기에 중요한 얘기 있죠. 안정세를 찾은 서울의 주택시장이 몇 년 뒤 공급 부족으로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자, 이거죠, 바로. 자, 이렇게 되면요. 이게 서울은 집을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 공공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있는 거 부숴서 새 집 짓는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규제하게 되면은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강남에 새 아파트가 등장할 때마다 아니면 서울의 어떤 지역에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해서 새 아파트가 등장할 때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호하고 막 뛰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새 아파트가 나와서 오랜만에 그러니까 새 아파트 살고 싶다는 것이죠. 예, 그게 바로 이렇게 되면은요, 공급이 작게 되면은 결국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작으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규제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자, 하나 보시죠. 지금 경기가 침체합니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도 되게 낮아요. 낮은 성장률. 이 경제에서 상당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 경기가 일단 꺾임으로 인해서 성장률 자체도 지금 상당히 저성장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낮은 성장. 자, 또 하나는 뭐죠? 내년에 4월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과연 현 정부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 이것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IMF의 경고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좀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추경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신문에 얼마 전에 난 거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이례적이죠. IMF에서 경고까지 했다는 것은.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데 내부에 과연 이 규제가 언제까지 가능할까? 예, 이런 것들. 그리고 아마 곧 있으면은 경기 부양을 위한 이런 부동산 규제 완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막 들릴 것입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의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꾼들이 마구잡이로 집을 사대서 집값이 오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가장 큰 건 뭘까요? 유동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들이 많이 흘러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겠죠? 예, 그래서 유동성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이 오른다. 이런 얘기죠. 유동성을 막으면 부동산 떨어져요. 유동성 막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를 올리면은 유동성은 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집값은 잡힐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과연 이 유동성을 막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금리 인상이 답인데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올릴 수 있을까요? 제가 4, 5년 전부터 얘기했죠.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 미국이 기준금리 무조건 올린다고. 미국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 경제가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금리를 올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올려서 돈이 외국 자본 빠져나간다고 우리가 올린다? 그것은 못한다. 제가 이제 강의를 중에 이제 그런 내용도 한번 올릴 거니까요.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려 하죠. 자, 금리 인상이 답인데 지금 금리를 인상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내려야 되는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기사 한번 보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했던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저는 인간적으로 참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예, 물론 부동산 정책도 그렇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한 거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빨리 했다는 것이죠. 예, 그게 하나의 흠이지만은, 제가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좀 좋아했던 그런 분인데, 5년 동안의 부동산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노력을 했죠. 노력을 했는데 안 잡혔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사과도 했습니다. 예, 부동산 값이 오른 데 대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부동산은 꼭 잡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현 정부 5년 동안에 이 전국의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인위적인 이 규제는 항상 부작용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번 전쟁의 승자도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저는 역시 또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항상 어떤 순리대로 뭔가 가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옥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부작용이 항상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집값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어떤 구조일까요? 단 두 가지 시나리오만 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만약에 현 정부에서 모든 걸 다 무시하고 계속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부에서 이제는 안 되겠네. 이제는 정말 정책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간다면 일단 정부가 정책 전환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서울이라는 지역에서도요. 지역적인 차별화가 펼쳐질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즉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 양극화가 뚜렷하게 생길 겁니다. 물론 이건 꼭 서울에서의 문제뿐이 아니라 대구에서도 마찬가지고 대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정책을 바꾼다면 완화책으로 바꾸든지 이 규제에서 완화로 전환을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정부가 정책을 끝까지 지금 정책을 밀고 나간다, 고수한다, 우리는 어떻게든 안 바꾸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요. 서울 전역이 묻지마식 가격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보다는 전자가 맞다라고 보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어떤 단기적인 그런 정책 이런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조금 길게 보고 가시면은 시장이 어떻게 될까의 흐름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항상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거든요. 항상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를 잘 보시고요. 판단을 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테크는 갑자기 일확천금을 하는 그런 성공, 출세, 일확천금을 하는 그런 거랑은 전혀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전에나 우리가 자고 나면 1억이 오르고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시절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채권 투자나 주식 투자나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머리를 써서 내 재산을 조금씩이라도 불려나가는 재테크로서의 아주 가장 확실한 방법이 부동산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부동산 전쟁의 승자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요. 제가 계속 이렇게 강의를 올리는데요. 제 강의가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 싶으면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은 더욱더 힘을 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